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이미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나섬으로써 향후의 수사의 방향은 검찰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이 진행할 수사의 핵심적인 포인트, 세 가지 길, 그리고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검찰은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짜여졌느냐,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조를 갖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의 이 자회사들 합쳐서 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3년간 배당받은 금액은 1,830억 원입니다. 반면 7%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들은 4,040억 정도의 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훨씬 적은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배당은 훨씬 많이 받았고, 훨씬 많은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그보다 적게 배당을 받게 된 이 이유,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이런 판을 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성남 이 도시개발공사나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당시로서 이제 부동산 개발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줄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쨌든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짜여진 것이 이 사실상 이 땅 수용이라든지 인허가 문제, 그리고 분양까지 이어진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를 짠 것이 민간 업자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경쟁했던 세 가지의 컨소시엄 중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측이 선정된 그 과정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부분까지 2명의 내부 인사들이 그대로 참여를 한 부분이 드러났는데, 이런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인사, 나아가 성남시의 내부 인사와 어떤 관련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이제 민관 합동으로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공영으로 개발하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한 이러한 형식을 취해서 민간으로 갈 이익을 상당 부분 5,500억 정도를 환수했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었는데, 이 민간 개발을 주도했던 그 세력들이 그대로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들어와서 상당한 이득을 챙겨간 그 구조, 그 부분을 과연 당시에 몰랐는가, 그런 부분을 왜 판이 그렇게 짜여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남안무개 변호사, 그리고 정안무개 회계사, 이런 분들이 이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관계 관련된 로비 의혹입니다. 이 화천대유가 직원이 뭐 14명 정도에 불과한 이런 회사인데,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박영수 전 특검, 또 강찬우 지검장, 이경재 변호사 등등 많은 이 전관들이 이 고문단에 이름을 올려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월 1,500만 원 정도까지 이 고문료, 자문료를 받아간 이런 과정에서 어떤 로비 여부는 없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곽상도 의원, 이 아들의 퇴직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곽상도 의원이 혹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 관계, 또 뭐 기타 검찰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이 정관계와 관련된 로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돈의 흐름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씨 같은 경우는 이 회사로부터 한 473억 원 정도를 빌려간 그런 부분이 드러났고, 화천대유의 대표였던 이 씨 역시 12억 원 정도를
단기 대여했던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비롯한 이 상당한 이 배당금의 용처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이 돈의 전체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의외의 사건들,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들이 한 3명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역시 이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아무개 씨입니다. 이 언론사 부국장을 지내다가 지금 엄청난 이 수익을 거둔 그런 인물들이죠. 최근에 이제 경찰에 나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지분이 이 화천대유 지분이 1%에 불과한데 577억 정도 배당금을 받았고, 자회사인 천화동인 2호와 3호도 각각 100억 원 이상을 배당을 받았는데 배우자와 또 지인, 친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 김 씨와 관련된 인물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조계 인물들을 고문이나 자문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과정에서의 역할들을 이 김 씨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자금의 흐름 뭐 이런 부분에서도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면서는 모든 자료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될 것이다.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나중에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지냈죠.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어쨌든 당시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또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의 당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 씨는 뭐 이재명 지사 캠프에 가본 적도 없다. 언론에서 나를 측근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당시에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나 다른 어떤 제안 같은 이런 문서를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JTBC 보도는 당시에 유 씨가 성남시장 비서실 쪽과 긴밀하게 소통을 한 흔적이 있다,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 씨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팀장으로 있었던 정아무개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른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이런 부분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정아무개 변호사는 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남아무개 변호사의 대학 또 과 후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 변호사와 이 유 전 본부장 간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민간 쪽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잇는 하나의 그 접점 부분에 정 변호사가 위치를 하고 있고, 민간 쪽에서의 어떤 남 변호사라는 인물이 상징성이 있다면 정 변호사가 대학과 후배인 정 변호사를 거쳐서 이 당시에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흐름 속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유 전 본부장과 이 정 변호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고리 관계가 더더욱 주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이 남아무개 변호사, 천화동인 4호의 주인이죠. 이 사람의 어떤 역할 같은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민간 개발로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했고 그동안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남 변호사가 이 불법 로미를 벌였다는 혐의로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무죄로 이제 나중에 풀려났죠. 그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그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강찬우 전 지검장이었습니다. 또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인 조아무개 변호사도 당시에 변호를 했었죠. 참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매개로 해서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와 변호사와 피고인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된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남 변호사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 강남에
300억 원대의 건물을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검찰이 노리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 3명.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안 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진 남아무개 변호사 3명.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향후 조만간 압수수색 등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권에서 이제 특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도 좀 검찰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진상을 밝혀내는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또 뭐 워낙 의혹이 이제 여러 가지 갈래에서 많이 이미 보도가 되고 알려진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관련자들은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